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전력기술 인사청 인사팀의 김희태 차장입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 와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인원이 뭐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서 편안하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채용의 설명회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제 남들보다 한 몇 발자국 앞서가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늘 설명회는 우선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그런 거가 이제 더 요즘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채용 전형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점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특색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회사의 특성, 그다음에 회사의 업무 이런 내용을 한 반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채용에 대해서 한 반 정도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 끝에 반대편에 보면 이제 부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이제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고졸 채용까지 다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용 설명이 끝나고 이제 부스로 방문을 해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실제로 회사를 한 번쯤은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은 워낙 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 제가 굳이 이제 이렇게 입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스마트폰으로 조금만 검색하면 어떤 회사인지, 회사의 특성이 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습니다. 물론 또 틀린 정보도 있고 맞는 정보도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특징이 뭐냐면 화면에 보시면은 2009년도에 코스피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주요 이제 항목으로 보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하고 또 입에 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검색을 해 보시면 회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제 주식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상장 회사다 보니까 이제 주식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걸 보시다 보면 또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또 앞으로 이 회사의 발전 방향이 뭔지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나와요. 물론 틀린 정보도 있으니까 적당히 필터링은 하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직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75년도 10월에 설립이 됐고요. 본사가 김천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지방특별법이 발령되면서 2015년도에 정확하게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고요. 김천시에 있고, 그다음에 정확한 것은 김천혁신도시 혹은 경북혁신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혁신도시 안에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 뭐 법률구조공단, 법무보호국정공단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들이 다 이전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는 이제 김천구미역이 있어서 KTX가 이제 서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색이 현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뒤에 화면을 보시면 한국전력공사라든지 한수원, 기타 발전 자회사들은 이제 발전소 운영을 하거나 또 발전소 이제 운영 그다음에 이제 보수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에 이제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발전소 설계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다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실 일은 극히 드물고, 오히려 이게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채용 전형에 대해서 기계처럼 읊어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구직자분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 회사는 원자력 발전소 및 기타 국내외 발전소 설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라고 하면 일반 이제 토목이라든지 건축 이런 이제 전공자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설계는 일반 설계, 그러니까 즉 일반 건축물, 뭐 빌딩, 아파트 이런 건축물인데 저희는 종합 설계입니다. 그래서 발전소라는 게 단순히 건물을 세우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수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 공학과,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기계, 그리고 화공, 전기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 설계하는 회사로서 이제 본사 김천 본사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다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에 이제 코스피에 이제 일부 상장이 돼서 약 한 32%가 일반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대주주는 이제 한국전력공사고요.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이자 이제 공기업이자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직원 수는 현재 한 2,000명 정도 돼요. 한 정원 2,200명인데 2,000명 정도 2,000명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그 정도 숫자가 지금 김천 본사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건물에서. 그리고 한 300명 정도 대전에 저희가 이제 원자로 설계 개발 본부라 그래서 연구 성격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 연구단지 내에 한 3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입사하시면 대전에 발령 받으실 수도 있고 김천 본사에 또 발령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 2009년도 12월에 UAE 바라카 원전을 이제 수주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주 종합 설계 용역 참여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에 또 상장이 되고 해서 대외적으로 좀 많이 네임밸류가 좀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원자력이나 혹은 뭐 화력 발전소뿐만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다양하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한림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도 다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전력공사에서 1층에서 메인 무대에서 채용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발전 그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던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발전소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발전소에 있는 전기를 사서 송배전 그리고 전력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요. 한수원과 화력 발전사, 그러니까 뭐 남동 발전, 서부 발전, 그다음에 동서 발전 이런 곳에서 화력 발전소를 운영을 하면 전기를 생산하죠. 그리고 한전 KPS는 발전소 유지 보수, 연료는 원전 연료를 이제 제조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그 발전소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들을 설계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발전소 다 지어졌는데 설계는 끝난 게 아닌가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신규 발전소도 있고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발전소도 있고 실제로 다 건설이 완료된 발전소라도 유지 보수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되고 있어도 계속 설계 업무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전소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 기술만 전담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라고 하면 단순하게 도면만 그리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도면도 그리고요. 또 발전소에 들어가는 모든 기기에 대한 성능 평가 그 스펙이라고 합니다. 스펙도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러면 시공이 되고 나서 인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품질 검사도 또 해줘야 되고요. 모든 부분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75년도 10월에 이제 설립이 돼서요. 2009년도에 이제 코스피에 상장이 됐고 이제 2018년도 들어서 이제 고리 1호기가 이제 해체가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해체 종합 설계 용역도 수주를 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화력이나 원자력뿐만 아니고 제주 해상풍력 같이 이제 EPC 사업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 해상풍력은 지금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뭐 원자력이나 화력에 집중된 있는 제한된 업무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채용과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채용 계획을 아직 확정한 건 아닙니다. 우선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 과거의 채용의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9월에 채용 공고를 올리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로 계획은 하고 있어요. 9월로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몇 명,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떤 분야에 이렇게 채용을 할지는 결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9월에 채용 공고를 올리면 통상 한 10월쯤 되면 이제 필기 전형, 그리고 11월 면접, 그리고 12월 거의 마지막 주에 항상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통상 12월 한 16일에서 31일 사이에 저희가 보통 임용을 하고요. 그리고 역산을 하시면 아마 11월 면접, 10월 필기 이런 게 이제 대충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필기라든지 면접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은 뒷페이지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인원을 아마 이제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 인원들은 저희가 한 80명에서 100명 내외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기준으로 98명 채용을 했고요. 물론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밑에 직무를 보시면 일반 사무행정 있고 그리고 기술연구직에 원자력, 기계, 전기, 화공이 있는데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원자력, 그다음에 기계, 전기, 화공, 뭐 토목, 그다음에 지질, 환경 뭐 그 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공별로 이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추후에 이제 배치가 되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 전공을 했으니까 일반 기계만 설계를 하냐? 그러실 수도 있고요. 기계 안에는 또 다양하게 뭐 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료 쪽으로 또 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토목도 마찬가지로 내가 단순하게 구조만 설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질 쪽을 또 연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만 했다고 해서 화학 쪽 분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발전소 설계를 하다 보면 모든 분야가 다 영향을 미쳐요. 단순하게 건축물을 세우면 그냥 건축물 세우고 끝나면 되지라고 하는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안전에도 큰 영향을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방사능 물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원자력 공학과 출신들이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럼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배관이 터지면 어떻게 사고가 나지? 그러면 그 배관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지? 그런 것을 설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도면을 그리다가 계산도 하셔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계산서라고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뭐 영수증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계산서를 많이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발전소 안에 들어가는 많은 기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변압기, 그다음에 배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춰야 되냐라는 스펙을 또 써주셔야 돼요.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기계 전공을 했으니까 저 기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스펙을 줘야 되지. 그 다음에 그게 또 규제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또 맞춰지는 건가? 왜냐? 인허가를 또 받아야 되니까요. 인허가 지원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업무. 그리고 발전소라는 게 발전소가 멈춰버리면 전기도 멈춰지잖아요. 그러면 당장 저희는 전기를 못 쓰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플랜 B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두 가지로 설계를 다 해놔요.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발전소 설계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스펙, 그다음에 도면 작성, 그다음에 인허가 지원 이런 업무를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무를 세분화해서 나눠놓고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기계, 그다음에 전기, 화공 이렇게 돼 있고요. 물론 이제 사무는 일반 사무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사무에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저희가 한 10에서 한 15% 정도 이제 사무 분야를 채용하고 있고요. 사무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 그런 겁니다. 뭐 저희 같이 인사, 그다음 뭐 기획, 그다음에 재무, 회계, 뭐 교육에 가실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이제 뭐 계약 이런 분들, 법무, 일반적인 사무 행정 업무고요. 그다음에 고졸, 그다음에 장애, 보훈 다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다고 그래서 뭐 이제 차별적인 대우가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어제 저도 이제 잠깐 돌아보고 그다음에 사전 이제 정보를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이 오고 고등학생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내가 이제 입사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차별이 있는 것인가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건 없고요. 또 고등학교 졸업한 그 수준에 맞춰서 업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졸 수준에서는 기사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이제 면접이라든지 그다음 필기 전형 이런 것들에서 본인의 전공에 맞는 기사 수준의 역량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더 가점이 되고요. 그래서 기사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고 기사 수준의 전공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기사까지만 하면 된다 그러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 전공이라면 조금 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채용 일정이라든지 규모 그다음에 상세한 절차 등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필기는 서류 전형 그러니까 서류 전형은 이제 교육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교육 사항을 보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토익을 저희는 보고 있고요. 외국어 스피킹은 토익 스피킹 하고 오픽. 그다음에 자격증 그다음 한국어 한국사는 이제 가점 부분입니다. 자격증과 한국어 한국사는 가점 부분이고요. 외국어는 아까 토크 콘서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어 왜 이렇게 높아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가 설계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스펙을 작성한다 그러면 다 영어예요. 그리고 원자력이나 화력 특히 원자력은 더 심해요.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면 다 어차피 영어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유창한 뭐 회화를 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서류상 이게 보고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한의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안타깝지만 사실 요즘 구직자분들이 토익 점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원 자격은 700점으로 하고 있지만 다들 이제 높아지니까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필기는 이제 서류 전형 통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직무 능력 평가, 인성 검사 세 가지로 나뉩니다. 통상 저희가 이제 채용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인터넷이나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제 보면 어렵다고들 합니다. 예, 어렵다고들 하는데 기사 수준을 항상 요구를 하다 보니까 뭐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느껴지고요. 일반 사무는 이제 전 영역을 다 봅니다. 경제, 경영, 뭐 법, 재무 이런 쪽으로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필기 전형에서도 아직까지 크게 뭐 바뀔 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어서 작년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갈 것 같긴 합니다. 면접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요. 뭐 과거에 뭐 토의 토론 면접이라든지 영어 면접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직무 역량과 직업 기초 면접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전공을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전공과 그다음에 본인이 지원한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과하시면 이제 최종 합격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신체 검사랑 신원 조사도 있는데 아무래도 발전소에 출입을 하다 보니 이제 발전소가 이제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입을 할 때 많은 것을 요구를 해요. 특히나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만약에 들어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몸에 이제 건강상에 이제 혹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신체 검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역이 대구 경북에 있다 보니 이전 지역 이제 30%를 이제 채용을 해야 되고
양성평등도 마찬가지 26%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물론 이제 여성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양성 즉 이제 남자 구직자가 만약에 적다 그러면은 남자를 이제 목표 인원을 할당하게 돼 있고, 그렇다고 합격선에 있는 분을 끌어내리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합격시키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경북 김천에 있다 보니까 도대체 김천이 어디냐라는 질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북 지역에서 이제 서쪽으로는 충북 영동을 접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경북 구미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혁신도시라는 걸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제 혁신도시라는 곳이 있고, 여기 보시면 도로공사 본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 그다음에 뭐 법률보호국제공단도 있는데,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이제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김천구미역이 바로 이제 혁신도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뭐 걸어가셔도 돼요. 한 15분 정도 걸어가실 수 있는 거리고, 그래서 김천구미역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근데 대부분 안에 혁신도시 안에 쾌적해서 대부분 다 혁신도시 안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이자 장점인 게 현장 근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로 소위 말하는 튈지 모르는 거를 항상 이제 안고 살아야 되는 게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본사에서 계속 근무하실 수 있는 안정감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죠.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 안에서 주거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대구 대전이나 혹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뒤에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요즘 모든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사기업도 대부분 다 이제 워라밸이 워낙 중요한 이제 이슈라, 또 워라밸이 또 잘 돼 있어서 크게 이제 특색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는 이제 유연근무가 잘 정착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평일에 조금 뭐 월화수목 좀 많이 근무를 해놓고 10시간씩 근무를 해놓고, 그리고 금요일에 일찍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이런 걸 하면은 이제 강조하는 게 재직자 기준으로 보시면 평균 근속 연수가 한 18년 정도 돼요. 고용노동 통계로 치면 한 7년인데 근속 연수가 상당히 깁니다. 저희가 2,000명이 넘는데 실제로 의원 면직, 즉 이직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에. 그리고 대부분 다 정년까지 다니시고, 그 정도로 안정된 직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턴을 하신 분들이 다시 또 지원을 많이 하십니다. 인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턴을 한 6개월 정도 하시면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회사의 업무 환경 이런 걸 다 한 번씩 경험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다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인턴을 하고 나서 우수 인턴이 되면 저희가 또 채용할 때 또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비록 지방에 와 있지만 이런 이제 유연근무를 활용해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지방이 되게 좀 두려워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또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 좀 무섭기도 한데, 막상 오시면 또 되게 여유롭습니다. 왜냐, 30분 이상 차를 타고 갈 일도 없고, 뭐 차가 밀릴 일도 없고, 교통체증도 없고요. 저도 뭐 한 10년 정도 있었지만 출퇴근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어요. 뭐 걸어서 출퇴근도 가능하고, 혁신도시 내 셔틀도 있고, 또 뭐 걷기도 좋고요. 또 차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오히려 지방근무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울에서 복잡한 곳에서 다니느니 지방에서 그래도 한 번씩 이제 오히려 퇴근도 뭐 유연근무라든지 정시 퇴근이 워낙 잘 돼 있어서 퇴근하고도 또 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하시겠죠. 그래도 사기업이나 서울에 있는 곳은 돈을 많이 주지 않냐? 그런데 결코 저희 회사도 뭐 그렇게 뭐 적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직급별 평균 연봉 보시면
물론 신입사원은 이제 성과 연봉이 제외되다 보니까 조금 작아요. 근데 저희가 평균 연봉이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약 9천만 원 이상 돼요. 1인당 평균 연봉이. 그래서 업계에서도 결코 낮은 대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이시면 이제 기숙사가 바로 옆에 있어요. 이제 회사 전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 논밭 막 보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저기 뭐지라고 막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경부고속도로랑 그다음에 경부고속철도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고 왼쪽에 있는 별도의 건물이 기숙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9시 출근이시면 8시 50분에 나오셔도 커피 한 잔 들고 출근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출퇴근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없고 그리고 굉장히 쾌적한 곳에서 근무하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물론 뭐 단점이자 장점인데 이제 현장 근무가 거의 없다 보니 이제 본사에서 계속 이제 편안하게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혹은 뭐 육아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기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게 이렇게 색깔로 돼 있는 게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별도 공간으로 직장 어린이집도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사진으로만 보면 뭐 생각보다 조금 황량하게 느끼실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고속철도고요. 그 앞에 이제 오피스텔이랑 이제 상업지구가 돼 있고 뒤에는 이제 주거 지역이 돼 있죠. 제가 막상 이렇게 설명하니까 김천시청에서 나와서 홍보하는 것 같은데 뭐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혁신도시가 이만큼 살만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방 근무가 그렇게 열악하거나 혹은 정말 가서는 내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매일 서울에서 지금 저도 이틀째 지금 서울에 있는데 왔다 갔다 걸어가는 것도 좀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 여유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주변에도 또 바람도 쐬고 또 구경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근무 조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뭐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지원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대학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지역 대학에 이제 석사 과정도 많이 개설을 해서 연간 한 20명 내외로 이제 석사 그리고 또 박사도 좀 일부 있습니다. 석사 과정도 이제 회사 비용으로 다 지원을 해서 보내고 있고요. 또 많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까지 회사의 비용으로 내가 이제 석사까지 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인턴 채용에 대해서도 확정은 안 된 부분이에요. 인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인턴을 하시면 6개월 정도 저희가 이제 근무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인턴이 좀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저희가 인턴을 채용 안 했고요. 재작년보다는 인턴이 규모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인턴을 하시면 사실 업무에 대한 부담보다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재직자들이 어떤 분위기로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이제 지방에서 또 한 6개월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면 내가 이 회사에 이제 들어와서 내 인생을 한번 바쳐보겠다,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턴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직자이자 이제 구직을 먼저 한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하면 내가 이만큼 잘났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잘났어도 저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오지 않으면 면접관들의 귀에 그렇게 쏙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아요. 뭐 유튜브,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 뭐 뉴스 이런 걸 보시면서 혹은 아니면은 이제 인턴을 하시면 이제 재직자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또 공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수준이라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분들이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또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 이제 부스로 오시면 재직자들이 계시니까 친절하게 또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지금 딱 30분까지라 이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나요? 없으시면 저기 저희 부스로 오시면 예, 안내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